네, 잠깐 29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저 291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단에 4번 지문 있죠? 예, 4번 지문 봐보세요. 갑과 을이 병의 권리에 관하여 미리 특별한 약정을 먼저 했죠? 약정을 먼저 한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병이 이미 수익의사피한 이후, 그러니까 먼저 약정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병이 수익의사피한 거예요. 병도 약정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병하기 특별히 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도 약정을 알았을 거니까. 그래서 병이 먼저 약정을 먼저 하고 병이 나중에 의사피했다면 뭐 특별한 생각 병이 해가 없어요. 근데 그 4번은 좀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4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디냐? 아까 뭐였죠? 몇 번이었죠? 48번이요. 48번은 5번. 예, 48번 5번 한번 봐보세요. 아까 이런 질문 앞에서 나왔는데 그 48번 5번이 훨씬 중요하니까 차라리 그 5번 질문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48번 5번만 딱 보세요. 5번만. 딱 5번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시험법이 아닌 거 있으니까. 그럼 자 48번 5번은 제3자가 수익의사피 하였죠. 한 후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권리를 임으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훨씬 중요하니까 48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까 앞에도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 5번 지문만 보시고, 그리고 291페이지 4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보지 마시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괜히 291페이지 4번을 알려다가 그 해마다 나오는 290 아까 3페이지 그 5번을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291페이지 4번은 그냥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객관식은 가감해야 돼요. 보려면 확실히 알고 안 보려면 아예 몰라야 됩니다. 그게 객관식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할 차례냐? 자, 문제집 306페이지 오시면 306페이지. 지금 막 뭘 했는가 저도 헷갈립니다. 좀 61번 안 했습니까? 62번요? 아, 맞아. 62번 안 했구나. 지금 저도 헷갈려요. 아까 막 왔다 갔다 해서. 자, 302페이지 62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62번에는 그 동그라미 3번, 4번이 해제의 3자 보호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아직 안 했죠? 이 원상회복까지 다 이제 말씀드렸고, 이 제3자 권리 있죠? 이쪽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그쪽까지 하면 이제 이론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슷한 그림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비슷한 그림. 어디 할까요? 이쪽에 한 게 낫겠네요. 이쪽에. 예, 제3자입니다, 이게.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는데, 을과 먼저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갑에게 중도금을 보냈죠? 그럼 갑은 현재 을에게 잔금받을 채권이 있어요. 잔금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한 나머지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을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을이 A에게 저 X 부동산을 다시 매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B에게 돈을 빌렸어요. 금전 소비대차. 그 다음에 만약 이 X가 주택이었다면 우리 C라는 사람과 주택 임대차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세 가지 다 각각 판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왔죠? 이 경우라면 매매대금 들어왔을 거예요. 이 경우라면 빌린 돈, 차용금 들어왔겠죠? 이 경우는 보증금 받았겠죠? 보증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잔금기일에 잔금을 못 줬어요. 잔금을 안 주니까 채무불량이죠? 채무불량이라 이행지체입니다.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8월 1일 날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해제하면 소급해 실어야 되죠.
1번 이 시기로 소급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처럼 돼요. 그럼 이 ABC는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뭔가 관계를 맺었죠. 그래도 여기 법조문에서 1항 단서에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써 있어요. 따라서 ABC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당할 행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그래서 ABC는 해제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법조문상. 그럼 ABC는 해제 3자로 판례하면 보호돼야 한대요. 판례하면 ABC는 해제 3자로 보호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해제 3자는 우리가 등기를 왜요? 등기를 이렇게 완벽한 권리를 갖춘 자만 원칙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의 앞사람 등기 있죠. 얘들이 보호되려면 뭔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없어요. 여기 5번이. 보호되려면 A는 해제되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자해야 돼요. B가 보호되려면 B는 돈 빌렸으니까 저당권 등기하거나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기 같은 이런 등기를 했어야 돼요. 또는 가등기를 했거나 뭔가 등기를 했어야 된다. C가 보호되려면 임차권 등기했거나 또는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대신 대항요건 이런 거 갖춘 자만 법원이 보호해줍니다. 해제 3자 그러면 등기. 안 하면 보호 안 돼요. 따라서 누가 이 잔금 채권을 압류, 가압류 무슨 전부 명령 받았다. 그래도 채권은 등기 못하죠? 얘는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해제 3자는 등기한 자 보호됩니다. 등기. 왜 등기한 자가 보호되냐면 만약에 이런 요건을 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8월 1일 날 해제 당했죠? 근데 친구랑 짜고 8월 2일 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요. 매매 계약서. 근데 계약서의 날짜를 7월 1일로 적어버립니다. 그럼 사실 이날 계약서 작성했지만 서류상 해제 전에 뭔가 관계 맺었죠? 이게 보호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 3자는 해제되기 전에 뭔가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갖춘 사람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제 3자는 등기해 보세요. 이런 자 포함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의사표시 비통착 사강 3자랑 달라요. 허위표시 3자는 허위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만 맺으면 되는데 여기 3자는 새로운 관계 플러스 등기가 해야지 보호됩니다. 그래서 해제 3자 그러면 등기 따로 외우셔야 돼요. 해제 3자 등기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얘들은 보호되는 정도가 달라요. 얘들은 봐보세요. 얘는 매매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해제하더라도 A가 소유자고 갑은 소유권 못 뺏어갑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 물으면 돼요. B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B는 소유권 아니죠? B가 저당권이라면 우리 소유자예요. 우리 소유자, B가 저당권자. 그럼 갑이 해제하면 소유권 갑이 뺏어가요. 소유권 갑이 뺏어갑니다. 단 이 저당권이 따라가요. 그래서 B는 돈 못 받으면 누구 소유 부동산을 이제 경매해요? 갑과 경매해버립니다. 그럼 B는 보호되죠? 다음 이 C는 임차권자예요. 그럼 우리 소유자죠? 갑이 주택 매매 해제하면 소유권 갑이 뺏어가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단 이 C 대항력이 따라가요. 그래서 을과 C가 임대차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2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 대항력이 갑한테 따라갑니다. 갑이 C한테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가 그래요. C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그럼 C는 보호되죠? 그래서 보호되는 정도가 각각 달라요. 서로 각각. 그래서 여기서 법의 규율하고 판례가 이것까지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도 법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번엔 진정으로 합의했어요. 진정으로. 자, 둘이 해제하면 말소등기 없이 갑이 소유자인데 이번 진정으로 해제 후 진정으로 매매했어요. D.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D는 이런 사실 몰라요. 해제 사실.
선이에요. 그럼 선이라면 우리 태운 판례가 해제 후 나타난 선이 3자도 부호해버립니다. 3자를 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해제 후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나타난 제3자는 등기했다면 이자도 보호돼요. 그럼 해제 전에는 악의도 보호돼요. 악의도. 근데 해제 후 나온 제3자는 선이만 보호합니다. 이렇게 3자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럼 자 수직선을 나타내 보면 여기 동그란 1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했어요. 여기. 그리고 후에 7번 갑이 해제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을 등기를 말소한다고 가정하면 해제 전에 나온 제3자는 악이어도 보대요. 악이어도. 법의 선이 그러면 없었으니까 악이어도 보됩니다. 근데 해제 후 제3자는 이걸 모르는 사람만 선이만 보됩니다. 이렇게 판례가 제3자 범위를 확대시켜요. 단 얘들 다 뭐 했어야 돼요? 다 등기. 다 등기했을 때 이자만 보됩니다. 등기. 그래서 해제 3자는 등기 하시면 등기. 자, 그럼 62번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그랬죠? 자, 2번 채권자 최고기간이 상당하다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최고로 효력은 있죠? 그리고 그 상당한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임법상 대항요건 동원하십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여기죠? 여기 5번 대항요건 갖춘 다음에 7번 해제돼서요. 그럼 임차인은 주택 소유권 회부한 매도인 갑에게 임차권 요령 주장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4번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채권. 자, 4번 해지로 인하여 소멸된 계약상의 채권 동원칩니다.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 효과에 반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맞죠? 보호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보세요. 사선. 그 뒤는 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보세요.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만. 다음 5번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우리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우리 다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죠? 갑이 잘못했죠? 누가 해제해서요? 해제한 사람이 이행 청구하면 갑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해제했잖아 라고 거부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65번 했습니까? 자, 66번 보세요. 66번. 해제 관련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은 X 몰라도 돼요. 이 사정 변경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2번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548조 1항 단서는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여기 제3자 보기종은 이쪽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네, 판례입니다. 자, 3번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다시 보세요.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그럼 위험부담입니까? 이행불능입니까?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규책 사유 없죠? 그럼 위험부담. 위험부담이죠? 그럼 채권자는 이행불능 틀렸어요. 이렇게 해제 틀렸어요. 손해상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해제할 수 있다가 틀렸죠? 위험부담이니까 위험부담. 해제 X, 이행불능 X. 위험부담은 잘못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고 잘못 없으면 의무를 면한다고 해결했죠? 이행불능과 다릅니다. 다음 4번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한 법정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합의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전혀 달라요. 뭐 합의 해제, 약정 해제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채무불이행 나오면 법정 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이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아마 저자가 제 생각에는 이 약정해제를 그래 쓴 것 같아요. 약정해제. 다시 4번은 제 생각에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가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그 말 같아요. 그러더라도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해제 할 수 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거죠? 해제권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 잘못한 채무자도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할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너가 해제했잖아 라고 거부할 수 있었죠? 5번이 답입니다. 3 넘기시면 67번 아까 했죠? 특히 67번의 5번 보시면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에 을 채권자 병이 이를 가압류 이 말이 이겁니다. 이 병이 이를 가압류했어요. 병이 이를 가압류. 보호되죠? 등기했으니까 보호됩니다. 그리고 아까 5번 해봤죠? 그 다음 제일 밑에 6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거죠. 1번 이행 지체한 법정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미리 채권 해제에 특약 동원하십니다. 그럼 약정 특약 다 유효죠. 밑에 유효 맞았어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이행 지체 사실이 있으면 채권은 물론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 동원하십니다. 특약한 경우 이러한 특약 원칙 유효입니다. 맞았죠? 3번 해제 동원하시면 나가리입니까? 나가리. 그럼 자, 다시 이제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해제하여 장래 발생하는 말소등기 청구권 가로칩니다. 이 가로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말소등기는 다 물청 그랬어요. 말소는 다 물청. 우리 시험범위 딱 하나만 채청했잖아요. 근저당 계약 당사자. 다 물청이에요. 99%. 그럼 물청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뭐다 채청만 가능하죠? 채청만. 다시 가로가 물청이에요. 물청을 부정하게 가등기 할 수 없죠? 가등기를 뭐만 한다? 채청만. 물권자 초원권은 누가 행사하죠? 물권자예요. 물권자. 현재 물권자. 그럼 이자는 이미 물권을 취득했으니까 이미 물권이 있죠?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채권자 초원권자가 보존할 권리가 있죠? 이자는 물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니까 이자 권리를 보존할 게 있어요. 이걸 위해 가등기 하는 거지. 이미 물권을 취득했으니까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등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등기법 시간에 등기법. 등기법이에요. 이제 4번과 비교하시면 자 4번도 가로쳐 봅니다. 자 가로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별도 약정 동원하십니다. 별도 약정이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로칩니다. 이게 채청이에요. 별도 약정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하겠죠. 이게 채권이에요. 채청. 그럼 이걸 위한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채청이니까 채청. 그러니까 4번은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약정했죠. 그게 채청이 채청.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채권. 다시 5번. 갑의 의리에다 매매대금 채권 동원하칩니다. 채권을 병이 양수 보호돼요?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채권을 병이 양수해서 이미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의뢰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하여도 그럼 병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해제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병 보호 안 되니까 해제했죠? 그럼 해제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장할 수 있다. 보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를 잘 기억해서 채권 딱 보는 순간 보호 안 되지?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병 보호 안 되니까 해제의 효과로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병 보호 안 되니까. 없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세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72번을 봐볼게요. 72번. 해제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 매매계약이 해제 동원하십니다. 나가리.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그 말이 말소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맞았죠?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이제 매도인은 빨리 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지금 원상회복 청구권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 맞았죠? 물청. 자, 2번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은 매수인 가로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C가 보호되려면 얘 등기했어야 돼요. 등기하고 얘도 대항요건,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아직 등기는 안 받았는데 점유는 이전 받았대요. 다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받았지만 점유를 이전 받았단 말은 얘가 사용수익 권한이 있죠. 등기는 안 했지만 사용수익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임대차 하면 이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봐요. 그래서 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호됩니다. 다시 의리 등기를 안 했더라도 갑이 점유를 넘겨줬대요. 그러면 점유사용권 있죠. 점유사용권 있는 자가 다시 임대차 했죠. 이자가 대항조건 갖추면 보호돼요. 그냥.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그 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까지 가르쳤죠. 이자는 소유자는 아직 아니지만 뭐가 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 써보세요. 가로에. 적법한 임대 권한 5라고. 적법한 임대 권한 5 있다. 그럼 이자로부터 그 다음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 동원하십니다. 대항요건 갖춘 자는 매매계약 해지돼도 보호된다가 팔리고 3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규정 적용되죠? 그래서 합의 해제돼도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습니다. 4번 어떤 말이 중요해요? (4번)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목적물 부동산을 가압류했대요. 목적물 가압류. 목적물 동원하십니다. 이렇게 목적물 부동산을 이렇게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했죠? 보호됩니다. 다시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매매계획 해지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여도 보호되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등기했단 말이죠. 등기. 다음 5번 갑과 을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갑에 의해 이미 해지되었다면 그 후네요. 그 후 평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동원하십니다. 모르고 을로부터 전득해서 이전 등기를 갖추었다. 그럼 보호되죠? 그럼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여기 해제 후에요. 해제 후 선의의 제3자는 등기하면 보호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4번을 보겠습니다. 제3자 보호 설명 옳은 거죠? 1번은 갑이 을에게 속아 누가 속였어요? 을이 갑을 속였죠? 을에서 갑을 화살표. 다시 여기 이제 종합 문제예요. 갑이 을에게 속아 그 소유 A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 계약. 선의병 보호 안 돼요. 선의병이 수익을 탑입한 후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여도 병 보호 안 되죠? 그럼 병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병 보호 안 되니까 취소 효과를 병에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있다가 맞죠? 2번 갑소유 미등기 무가 건물을 매수한 을로부터 병이 이를 전득하여 무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경우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래서 병이 보호된가 물어봤죠? 그럼 병 보호돼요? 안 돼요? 항상 해지의 3자는 등기. 그럼 2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물 관리 대장 동원하십니다. 대장. 등기 안 했죠? 그럼 병 보호 안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다시 2번에 두 번째 줄 건축물 관리 대장이죠. 대장 동그라미. 등기 아니죠? 보호 안 돼요. 그럼 병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병에게
해제 효과 주장할 수 있다. 병 보호 안 되니까 병에게 해제 효과 주장 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그렇죠. 청구권이 채권이죠. 청구권. 자, 3번. 갑을에 대한 소유권 내전 등기 청구권 도너칩니다. 채권이죠. 채권을 병이 가압류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병이 가압류한 경우 그 후 우리 갑의 대금 지급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병 보호 안 되죠? 그럼 병에게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틀렸죠? 4번은 108조입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가장 매도한 것을 을이 악의병 도너십니다. 그럼 악의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가장 매매 씁니다. 0. 밑에 0 무효니까 0.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이를 다시 선의정 도너십니다. 그럼 선의정 너는 유효죠. 100. 선의정에 매도 전매했다면 갑은 정에게 그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정이 소유자니까 청구할 수 없다. 108조 했어요. 5번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 소고바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자 권리 보호된다요.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거기에 133조 쓰시고 요약집 33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집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중간에 법조문 3개 있습니까? 그럼 133조가 있어요. 133조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소식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고바의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 약정이 우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해서 제3자 보호돼요. 제3자. 그러니까 이 제3자 보호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다른 민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원래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고배가 있죠. 단 제3자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제3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문제 보시면 7, 4번, 5번은 틀렸습니다. 제3자 권리 보호돼요. 그래서 5번 단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민법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그 다음에 75번을 보시면 다음용 계약을 해지하기 요건으로 사전 최고가 필요한 경우 그 말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그럼 동그란 1번 완전 이행 가로 열고 초안이 가능한 경우 불완전 이행. 초안이 가능하면 지체와 똑같죠. 최고해야 됩니다. 근데 초안이 불가능하면 그럼 불능과 똑같아서 최고할 필요 없어요.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 2번 이행지체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살펴시다. 최고할 필요 없죠. 3번 정기행위 최고 없어요. 3번 약정해제 최고 없어요. 아까 법정해제 규정이 똑같은 단독행위에 다 적용되는데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은 전절한 규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그래서 여기는 최고 요하지 않아요. 최고는 이행지체 나오죠. 여기 최고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은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일단 문제 여기까지 풀고 오늘 나눠드린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세 문제 풀어볼게요. 8, 90. 자, 8번을 보시면 정리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 설명 틀린 거죠?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네요. 여기 합의 해제. 뭐든지 합의에 따른다. 합의 해제된 경우에 특이하게 없는 한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필요 없죠? 맞았습니다. 이번 계약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한다. 아까 불가분성 맞죠? 3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양 당사자의 부담은 원상회부 당연히 동시행이죠.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정기행위.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틀렸죠.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지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틀렸어요.
4번이 답이고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채권. 매매대금 채권 도납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후 보완돼요.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석 잘하세요. 다시.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 즉 보호되는 3자 그 말입니다.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보호 안 되니까. 그 말 해석 잘하세요.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가 보호되는 제3자 그 말입니다. 해당하지 않죠? 자, 9번 계약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맞죠? 소급이 실효가 되고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계약 해지로 효과로 발생할 이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이익 현존 유무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가로치시고 그 다음 받은 이익 전부 도납하십니다. 이게 3번이 원상회복이에요. 해지 효과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그럼 아까 제가 여기 예를 들 때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받은 이익 전부였죠? 잘못했든 안 했든 받은 이익 전부. 각 당사자. 그래서 맞아요. 가로가. 잘못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손해 전부. 받은 이익 전부. 자, 4번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법률효과에 기초해서 해제 후네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하기 불문 틀렸죠. 선의만 보호되죠. 선의의 경우에 하나요. 그 다음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다가 해제로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향이 있다 없다를 잘 해석하라 그랬죠. 다시 해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그 말이 해제로 보호된다 그 말입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도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즉 중도금 이후에 중도금 지급했는데 시증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약정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별개요 서로. 이 사람은 해약금 해지는 못해요. 해약금 해제. 그렇지만 약정해제는 할 수 있죠. 서로 별개입니다. 4번이 답이고 10번 계약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금 등기한 자 1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계약 해지 전 계약상은 그 채권 도납입니다. 보호 안 돼요. 2번도 계약 해지 전 해지 대상의 계약상은 채권 도납입니다. 보호 안 돼요.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뭘 가압류했어요? 그렇죠. 부동산 보호되죠?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등기했단 말이에요. 등기. 3번이 답입니다. 이자요. B가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라면 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했단 말이죠? 보호되는 겁니다. 등기했으니까. 4번은 이제 말장난이죠. 주택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하기 해지되기 전에 주택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대요. 보호 안 돼요. 갖추지 않았으니까. 5번 해지 대상 매매계약은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거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네요. 보호 안 되겠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아무튼 문제 풀어보시고 이 기초문제 같이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